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2026년 보건임용 대비 김동현 팀 기본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가 사실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첫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첫 만남과 그리고 또 시작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언제나 이 처음 시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긴장도 있고 떨림도 있고 그러나 방향과 또 바램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보건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시작하시는 시간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이 시험 합격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그런 저희 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합격 설명회를 듣고 강의에 들어오신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요 강의만 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간단히 소개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 이지만 먼저 이제 강의를 하는 저는 지역사회와 정신간호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간호학을 그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그리고 박사과정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어요. 지역사회나 정신간호와 관련된 강의는 선생님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임용시험의 출제가 상당히 좀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습니다. 일단 2026년 대비 강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설명회에서 이미 다 진행이 돼서 혹시 더 상세한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면 해당 강의가 카페에도 연계가 돼 있고 우리 학원 홈페이지 안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강의의 진행 전에 이 강의 계획이 짜여지는 것은 이 시험에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방향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우리는 1차 시험에 대비해서 주관식 서답형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지역사회 정신간호를 제가 이제 담당하고 저희 팀의 에스더 이진 교수님이 성인간호하고 여성아동간호학을 담당하시는 그런 세팅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서 1차 시험 성적이 높아야 합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1차 시험 성적을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가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그 중에 1월에서 3월까지의 강의, 지금 그 시작인데 기본 이론 강의가 되겠고요. 너무나 이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1차 시험 점수를 고득점 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더 커진다. 어제 면접 준비를 했거든요. 2차 시험 면접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들마다 다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성적에서 컷 플러스 정말 뭐 12점 이렇게 높으신 분도 있는가 하면 컷 플러스 0.33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다 굉장히 다양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서 어떻게든 고득점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월에서 3월까지의 강의예요. 기본 이론 강의. 제가 담당하는 지역사회는 1월 지금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그리고 3월에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정신간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나머지 성인과 여성 아동간호는 그 사이에 세팅이 돼 있고 강의 계획은 또 교수님들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 진행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1회 회독을 하는 거죠. 기본 이론은 1회 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풀이까지 쭉 진행돼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는 그래서 저희 팀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의 동행자로 강의를 합니다.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헬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질문하면 답해드리는 게 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질문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진 않지만 진짜 답답하고 어려운 때 있잖아요. 그런 때 같이 가는, 같이 공부하는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헬퍼라고 생각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 이론의 강의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 이론 강의의 목표와 방향은요, 여기 지금 이제 교재의 표지만 나와 있는데, 교재가 이전 교재하고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 판이 있고 2026년 판이 있는데 2025년 판보다 2026년 판이 더 얇아요. 왜 그러냐? 가장 큰 차이는 25년 판에는 기출문제가 그 파트마다 영역마다 수록이 돼 있었는데 다 뺐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괜히 교재의 부피를 더 늘리거나 굳이 양을 많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일부 이제 2026년 판으로 가면서 정신간호의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 바꾸고, 그리고 지역사회간호에서도 일정 파트들은 좀 수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교재가 수정이 됐습니다. 이제 성인간호나 여성아동간호도 전반적인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지만, 선생님들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기출분석집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다만 이전 판과 달리 국가고시의 출제 경향들을 다 반영을 해놨어요. 강의 때도 강의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책 안에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직접적으로 중요한데, 기본 이론이라는 강의는요, 사실 우리가 대학에서 간호학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기본 이론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런 강의 없죠. 뭐 이후에 보면 압축 강의라든가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강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공 과목을 학점제에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기본 이론이라는 강의의 명칭은요, 임용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이 맥 1권, 2권, 3권의 교재는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1차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재다. 그런데 아무리 기본적인 교재라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를 모르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오랜 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첫 시간에 지역사회 간호를 딱 시작하면 정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멘붕이 옵니다. 이거 나 옛날에도 싫어했는데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선생님들이 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구조화를 해드리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구조화를 이 강의의 기본 강의의 가장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구조화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전공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적인 그 베이스는요, 이게 어떻게 스트럭처가 짜져 있는가, 프레임이 짜져 있는가를 알아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해와 암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이론 강의는 결국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지만 암기보다는 이해에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결국 암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암기로 가기 위해서 베이스를 아주 잘 준비하는 그런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통 강의를 진행하고 특별히 학문적인 체계를 빌드업할 때 키워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풀어가야 하지만 임용시험에 관한 한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를 저도 가르쳐 드릴 것이고, 에스더 이진 교수님도 강의를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스스로 암기 방법에 대한 것을 스스로 더 익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강의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답안 작성 능력의 향상인데, 올해는 이제 기본 강의를 하면서 기본 강의를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진행하면 4시부터 5시까지는 아예 핵심 체크 퀴즈를 푸는 시간으로 따로 아주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섹션을 분리하게 되면 벌써 그 자체가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1월 달부터도 계속 좀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말씀드렸던 구조화와 이해와 키워드 암기 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의의 세팅에서 첫 번째, 구조화는 제 거의 랜드마크나 다름없는데요. 마인드맵을 씁니다. 근데 마인드맵이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마인드맵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마 맛을 보실 것이고. 자, 그 다음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면 결국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그 해당 이론에 있어서의 키워드입니다. 한 단원을 정리하고 나면 키워드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잘 박혀 있으면 결국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것을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의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심 체크 퀴즈를 통해서 실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오늘 공부한 거를 그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자, 오늘 공부한 거를 다음 시간에 오셔서 시작할 때 프리 테스트로 퀴즈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그날 공부한 걸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는 게 2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접근이라고 봐서,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간호로 들어가는데, 지역사회간호의 공부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것은요, 일단 내용을 진행하면서 더 차근차근 말씀드릴 것이고, 우선 지역사회간호는 1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강의 일정을 간단하게 개관을 해드리면요, 자, 오늘 1회차에 전반부 지금 OT 중이고, OT 끝나고 나면 지역사회간호 개론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교재의 앞부분에 보면 목차가 있죠. 목차를 보시면 그 목차에 1장의 지역사회간호 개론을 1회차,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 1회차의 전반부에 끝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이제 지역사회간호 이론과 건강증진 이론, 이 부분이 이제 교재에서는 챕터 2와 챕터 3의 전반부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3장의 3번까지, 그렇죠? 3장의 3번까지가 오늘 진행될 분량입니다. 지역사회간호가 맥 1권에 있어서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31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300페이지가 넘는데, 한 회차에 60페이지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60페이지 정도의 진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분량적으로 맞고, 전통적으로 저희 팀은 보강을 안 합니다. 보강을 하고, 보강을 뭐 2회, 3회 해가지고 어떻게든 더 뭐 강의 시간을 늘리고 이런 거 안 하고요. 강의는 칼같이 끝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곧 진행되는 시간 안에 곧 스케줄 따라가지고 복습하시고, 공부하고 기본 이론을 타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이후에 압축이나 또 문제풀이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요,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직인강 모두 다 선생님들 밴드 링크를 알려드릴 텐데, 그 밴드 안에서 제가 요 자료와 그리고 강의 계획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뭐 순서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2회차, 다음 시간이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은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보건 행정까지, 그러니까 4장까지 나가고, 다음 주 3회와 4회죠. 3회와 4회는 지역사회 간호 과정 5장부터 시작해서 학교 보건까지입니다. 그렇죠? 지역사회 간호 과정, 역학과 질병관리가 3회차, 가족 간호와 학교 보건이 4회차, 그 다음 세 번째 주에 수요일이 5회차 직업건강에서 환경과 건강, 그 다음 마지막 시간이 재난관리에서부터 모자보건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차의 그 순서에 따라가지고, 1회에 지금 지역사회간호 개론과 지역사회간호 이론, 건강증진 이론이면 이 내용에 대한 핵심 체크를 오후에 진행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번 그렇게 그 순서에 따라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OT는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혹시 공부하시다가 강의의 뭐 진행이나 또는 관련된 내용이나 궁금한 것은 밴드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직강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겠지만, 뭐 그게 또 좋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직강이 더 편하긴 한데, 또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 직강을 오시지 못하면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밴드에서 질문하시면 실시간은 아니고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 이내는 답을 다 합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않아요. 저랑 에스더 이진 교수님이 답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필요한 대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선생님들 이제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은 이미 다짐이 됐고 공부는 시작이 됐는데 사실 공부를 한다는 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전략이냐면 시간 전략이에요.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여유를 갖지 마시고 허리를 그대로 잘 따라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세요. 이게 아니 그게 무슨 전략이냐 하실 수 있을 텐데, 커리를 쭉 타보시면 앞에 이제 제가 설명회 영상 한번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기본 강의, 압축 강의, 문제풀이, 마지막 실전까지 쭉 따라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잘 따라가시면 선생님들 합격 가능성 훨씬 더 커질 것이고 학교에 가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난 시간들은 다 덮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구조화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구조화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의의 기본 강의에서 특별히 지역사회부터 마지막 아동간호까지 진행되는 성인 여성 아동 정신까지 다 진행이 될 때 모든 과목이 다 시작하면서 이런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제가 지역사회 간호의 구조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라는 과목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뭘 물어보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어렵다. 왜 어렵냐면 머릿속에 이 구조가 안 잡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근데 임용시험이라는 시험은 내용이 적은 내용을 가지고 깊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얕게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익혀야 되느냐. 간호학 전범이잖아요. 동급 최강의 시험이라는 얘기를 제가 앞으로도 많이 할 텐데 이 임용시험에서 시험 범위가 되는 지역사회간호, 정신간호, 성인간호, 여성간호, 아동간호 이 모든 과목들의 각각의 과목들이 한 과목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최소 한 학기잖아요. 한 학기 우리가 16주 수업을 하게 되면 16주에 3학점이면 48시간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한 학기가 아니라 보통 2학기를 하게 되면 96시간, 뭐 한 1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기본 강의에서 지역사회 간호 하나에 책정되어져 있는 시간이 지금 6회입니다, 6회. 지금 OT 하느라고 제가 시간을 한 몇십 분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가능한 분량인가? 다 볼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용 강의를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학문적으로 석박사 과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가르쳐 봤어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임용 강의도 계속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강의의 깊이라든가 또 넓이라든가 어떻게 지역사회 간호를 다뤄야 하는지는 나름 전문적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일단 지역사회 간호랑 친해져야 돼요. 그렇죠? 친해지려면 그럼 책을 막 읽어야 되느냐? 좋은 방법이죠. 사실 우리가 임용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해야 되는 게 아니면 지역사회 간호 책 갖다 놓고요. 진짜 뭐 몇 페이지가 됐든 계속 읽으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다 지적인 능력들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간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나는 아닌데 이러실 필요 없어요. 다 머리가 좋고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왜 교재도 자꾸 교재 사이즈를 줄이잖아요. 저희는 교재의 사이즈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압축하고 줄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합격 가능성은 더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시간을 줄여야 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다면 책을 보기 전에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야 읽을 거 아니에요. 읽어서도 파악을 하겠지만 이걸 구조적으로 프레임으로 머릿속에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알아가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선생님들 책을 펼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저랑 머릿속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잠자리 한 마리 그려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지역사회라는 것이 중간에 있고, 이 지역사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가지들을 펼쳐가지고 내용을 풀어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 난 대학 때 공부를 했으니까 지역사회 간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생각이 난다. 이제까지 강의를 해봤지만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지역사회 간호를 공부를 하려면 임용시험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이 세팅은 머릿속에 좀 익혀볼 필요가 있다. 자, 이 세팅이 뭐냐? 가장 세팅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지역사회입니다. 우리가 간호학을 하면요, 사실은 대상이 지역사회가 아니라 모든 간호학의 대상은 누구죠? 모든 간호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동물 간호학도 있어요, 선생님들. 네, 하지만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하죠.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인 간호나 아동 간호나 정신 간호나 모성 간호나 다 개인에 대한 개인 대상자에 대한 간호의 접근이에요. 자, 근데 이거랑 딱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지역 사회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지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돼야 돼요. 예. 근데 그 정의를 지금 하지 않아도 되고 교재 안에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개가 분명히 다르구나 이렇게만 인식을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럼 이 지역사회라는 것을 풀어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데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개론이에요. 개론은 뭐죠? 인트로덕션. 그냥 말 그대로 문 여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지역사회 간호의 문을 여는 것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정말 이렇게 문을 살짝 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열면 이 지역사회 간호를 풀어가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뭔지, 간호가 뭔지, 지역사회 간호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들 이게 개론이 아니라 이론이에요, 이론. 자, 이론은 뭐죠? 이론에 대비되는, 이론에 대칭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두 문자로. 뭘까요? 모르겠죠? 네. 실제입니다. 실제. 이론과 실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게 되는 실제적인 지역사회 간호의 현상이라든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틀이 이론입니다. 정말 재밌는 건 임용시험에 맨날 출제하는 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누구보다 잘 강의한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저 혼자 자부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도움이 된다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익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지역사회 간호를 하게 되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간호하는 이유가 뭐죠?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 또는 건강 문제가 있는 어떤 대상 또는 집단, 그렇죠? 인구 전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발생한 주 문제인 건강을 다루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건강이라는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보호할 것이냐, 또는 질병을 예방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섞여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의 파트예요. 이것도 역시 이론적인 틀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증진에 있어서의 이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보건교육에 있어서의 이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그 이론들이 어떤 것인지 명칭이 뭔지 내용이 뭔지를 익히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걸 이제 하나씩 풀어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벌써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날개를 봤어요. 개론과 이론과 건강증진 보건교육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쪽에 딱 가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행정. 보건행정 이렇게 얘기하면 보건행정에 대해서 워낙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으면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껄끄럽고 당황스러운 행정 잘 모르겠는데 보건행정은 더 모르겠는데 그게 왜 지역사회에서 보건행정이 나오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파트는 엄밀히 말하면 단어를 하나 쓴다면 실제예요, 실제. 무슨 실제냐? 지역사회 간호를 싸고 있는 주변의 제도적인 실제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좀 제도적인 실제. 보건의료의 체계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탑재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난이도가 있다는 건 보통 선생님들 난이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영어 수학에서의 난이도하고 다릅니다. 영어 수학의 난이도는 어떤 차이죠? 영어의 난이도가 있다는 건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래요? 단어를 몰라서. 수학의 난이도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풀이 방법을 몰라서. 사실 풀이 방법을 알면 쉽게 풀리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단어를 알면, 저는 요즘은 사실 단어를 몰라도 AI가 다 해석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난이도하고 달리 여기서의 난이도가 있다는 건요, 낯설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역사회 간호를 워낙 많이 봐서 저처럼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역사회 간호를 보면 얘는 너무 쉬운데? 이거 그냥 익숙한 애들인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낯설은 걸 자꾸 풀어야 되거든요. 저랑도 낯설지 않아야 되니까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처럼. 자, 그런데 딱 여기 내려오면 지역사회 간호과정은 뭔진 모르겠지만 익숙한 게 하나 있죠? 간호과정. 간호과정은 뭔가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네. 아무것도 몰라도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알아요. 간호사인데 네, 간호학 공부했는데 내가 간호학을 전공하는데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단지 얘가 붙어있다. 그럼 지역사회 간호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말할 것이다. 안 열어봐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따라왔는데 갑자기 역학과 질병관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역학이 어떤 뜻입니까? 오늘따라 시작부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역학이라는 게 영어로는 에피데미올로지인데요. 역학이라는 학문이 아예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 안에서 역학이라는 것을 한 파트로 소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역학 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역학은 아주 쉽게 질병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맞죠? 그러면 질병은 아까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과 질병 이런 얘기를 할 때 질병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 아니냐. 근데 위에서는 그냥 개념의 수준이었다면 여기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병을 막 다룹니다. 숫자적으로도 다루고 용어로도 다루고 연구로도 다루고 복잡해요. 자, 우리가 지금 강의 시작한 지 제가 OT 끝나고 나서 딱 10분 정도, 15분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뭔가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거를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지역사회 간호가 되게 복잡한 거네 생각보다. 원래 그랬는데 역시나 복잡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선생님들 지금 다 몰라도 되는데요. 얘는 그냥 어렵네? 복잡하네? 복잡한 무엇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지역사회 간호의 한 파트로 달려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라는 과목 안에서 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위에서 얘기했던 다른 애들보다 그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질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하고 대상이 되는 지역 사회의 인구의 건강을 바꿀 것인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풀어가겠지만
굉장히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거를 정복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여기까지 일단 머릿속에 한번 스캔을 쫙 해봤어요. 자, 지금 우리가 책을 편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 한 장 열어놓고 지역사회의 개론, 이론,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지역사회 보건행정, 지역사회 간호과정, 역학과 질병관리 이렇게 펼쳤네. 많은 것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를 가면 이 내용들을 지금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펼쳐서 그 내용을 익히면 지역사회 간호에 얼만큼이 끝나는 거냐면 절반이 끝나는 겁니다. 네,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자, 선생님들 제가 요거 지금 설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호학의 대상은 개인, 인간 중에서도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대상자, 성인 대상자 간단히 써보죠. 성인, 여성, 아동 또는 이제 정신 문제가 있는 정신 대상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인에 접근해서 집단이나 지역사회라는 이름으로 확장이 되는 대상을 초점으로 하는 게 지역사회 간호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개론이나 이론이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이나 보건행정이나 간호과정이나 역학과 질병관리는 다 이거 전체를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반의 지역사회 간호학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 중에서 특정 파트를 뽑아냅니다. 누구냐면 가족을 뽑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뽑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을 뽑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 써놨어요. 가족, 학교, 작업장 내지는 이게 산업장이죠. 산업장, 인더스트리 안에 워크플레이스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가족, 학교, 작업장 이런 특정 그룹들에 대한 뭐가 붙냐면 간호가 붙어요. 아직 내용은 전혀 몰라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를 간호하는구나, 여기를 간호하는구나, 여기를 간호하는구나. 이거 전체를 지역사회 간호라고 했던 곳에서 하위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네. 자, 이런 접근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체계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도 우리가 뭔가를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임용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기존에 간호학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지? 네. 다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체계적으로 접근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그대로 익히시면 됩니다. 네. 이전에 공부했던 거 다 몰라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접근은요, 이 지역사회라는 것을 근거에 두고, 딱 중심에 두고, 거기서 지역사회의 하위에 있는 가족과 학교와 산업장. 사실 여기서 이 가족의 하위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또 개인이 들어가요. 가족 구성원들이 있겠죠? 학교의 하위에는 누가 들어가죠?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작업장의 하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사장님이 있고 근로자가 있죠. 네, 근로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습니다. 맞죠? 학문도, 지역사회 간호라는 학문도 상위 체계가 있고 하위 체계가 있다라고 접근을 하면,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하면 머릿속에서 구분이 딱 돼요. 오케이, 여기는 상위, 여기는 하위. 맞죠? 자, 요 위쪽에 있는 6가지를 그래서 상위 체계라고 본다면 이걸 뭐라고 보냐면, 상위에 해당되어지는 총론으로 봅니다. 총론. 전체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 전체. 총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나오는 가족, 학교, 산업장 등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강론 또는 특정 분야에서 분야별 접근이라고 이해합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크게 나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지역사회 간호를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총론 파트 보고 있는 거야. 네. 아니면 나는 지금 강론 파트 보고 있는 거야. 분야를 보고 있는 거야. 네. 요런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 자, 개론을 들어가면 뭘 보는 건가요? 지역사회 간호의 총론의 가장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맞죠? 만약 지역사회 간호에서 산업장애 간호에 대한 것을 본다고 하면 지역사회 간호의 강론의 분야의 산업장 파트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왜 중요할까요? 내가 뭘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어느 파트에 들어가서 뭐를 정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지금 기본 강의는 시작 중에 시작인데요. 시작을 하면서 이런 포지셔닝을 먼저 좀 잡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 폴더 만들잖아요. 맞죠? 컴퓨터 안에서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요. 지역사회 간호 폴더. 지역사회 간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총론 폴더, 강론 폴더. 그렇죠? 총론 폴더 안에서는 개론 폴더, 이론 폴더,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폴더, 보건행정 폴더, 간호과정 폴더, 역학과 질병관리 폴더가 생성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가지고 구조화를 하는 건 일단 머릿속에 폴더를 쫙 만들어 놓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폴더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지워요? 여기다 이제 이 폴더 안에 내용을 채워야겠지. 여기 뭐가 이제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임용시험은요, 자, 저는 선생님들, 정말 선생님들이 단기간 안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오래 공부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간 안에 합격을 하려면, 내가 폴더를 명확하게 빨리 만들고, 그 다음 만든 폴더에다가 진짜 필요한 것만 갖다 넣고,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자꾸 필요 없는 걸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수험 기간은 길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지역사회 간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간호 가서도 똑같고 성인도 똑같고 여성아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뭘 봐야 되는지, 무엇을 익혀야 하는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지를 그림을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익혀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강의는 그래서 항상 최소한이에요.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다 맞는 도리도리를 하셔가지고. 강의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강의를 듣는 시간은 내가 공부할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시간이고, 끝나자마자 선생님들의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는 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강이든 인강이든 선생님들에게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선생님들 직강, 인강, 강의 듣는 날은 약간 쉬는 날입니다. 물론 힘들죠.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 이게 뭐지?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뭘 기억해야 되는 거지? 뭐가 진짜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을 잘 듣고, 그게 머릿속에 체계화가 되면, 강의가 끝나는 순간부터 학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학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그게 진짜 학습이죠. 재밌을 것 같죠? 네. 재밌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저의 입장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잠깐 휴식하고요. 계속 이어서 본격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